6. 이틀 동안 구급차 대기소들에 나와 있었다. 숙소에 돌아왔을 때는 시간이 너무 늦어 다음날 저녁에야 미스 바클리를 만나러 갈 수 있었다. 미스 바클리가 정원에 없어서 그녀가 내려올 때까지 병원 사무실에서 기다려야 했다. 사무실로 쓰는 방에는 채색한 목재 기둥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고 그 위에 대리석 흉상이 놓여 있었다. 사무실 문밖 복도에도 흉상들이 늘어서 있었다. 모두 똑같아 보이는 대리석의 특징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조각상은 늘 따분한 느낌이 들지만 청동상은 그나마 좀 그럴싸해 보인다. 하지만 대리석 흉상들은 모두 공동묘지처럼 보인다. 유일하게 멋진 게 있다면 피사에 있는 묘지다. 제노바에는 형편없는 대리석 흉상들이 넘친다. 이곳은 원래 아주 부유한 독일인의 빌라였으니 아마도 이 흉상들을 사들이는데 꽤 큰 돈을 들였을 것이다. 누가 제작했을까? 보수는 얼마였을까? 추측해 보았다. 한 가족을 모델로 한 것인지 살펴보려 했지만 모두 하나같이 고전적이었다. 뭔가 말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모자를 손에 쥐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고리 치하에서도 철모를 써야 하지만 불편한 데다 민간인들이 피난도 떠나지 않은 마을에서 쓰는 게 연극이라도 하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대기소에 올라갈 때는 철모를 쓰고 영국제 방독면도 가지고 갔다. 군대 일부에 이제 막 지급되고 있었는데 진짜 방독면이었다. 자동 권총도 소지해야 하는데 군의관과 위생장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총이 의자 등받이에 닿는 것이 느껴졌다. 권총이 잘 보이도록 차고 다니지 않으면 체포를 당한다. 리날디는 권총집에 휴지를 잔뜩 쑤시 넣고 다녔다. 나는 진짜 권총을 차고 다녔는데 사격 연습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총잡이라도 된 기분이었다. 내 총은 총신이 짧은 7.65구경 아스트라였는데 사격 반동이 너무 심해 무언가 맞힌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았다. 관역 아래쪽을 겨누고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짧은 총신의 반동에 익숙해지려고 애쓰며 연습한 끝에 20걸음 거리에서 1야드 내 목표물을 맞힐 수 있게 되자 권총을 타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웃긴 일인지가 확실감이 났다. 그러나 그런 기분도 곧 잊고 등 허리를 툭툭 두드리는 총을 아무 생각 없이 차고 다니게 되었는데 그래도 영어 쓰는 사람들을 만나면 왠지 막연히 부끄러운 기분이 들었다. 의자에 앉아 대리석 바닥과 대리석 흉상들이 올라앉은 기둥들과 프레스코 벽화를 보며 미스 바클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번병인 듯한 남자가 책상 너머에서 못마땅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프레스코 벽화는 나쁘지 않았다. 벽 표면이 뻗겨져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벽화든 좋아 보인다. 캐서린 바클리가 복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나는 일어섰다. 내 쪽으로 걸어오는 그녀가 키가 커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주 사랑스러웠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헨리. 그녀가 말했다. 잘 지냈어요? 내가 말했다. 당번병이 책상 너머에서 귀를 쫑긋했다. 여기 앉을까요? 아니면 정원으로 나갈까요? 나갑시다. 밖이 더 시원해요. 나는 그녀를 따라 정원으로 걸어갔고 당번병의 시선이 뒤따라왔다. 자갈길에 오자 그녀가 물었다.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임지에 다녀왔습니다. 쪽지도 보낼 수 없었어요? 네, 내가 말했다.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곧 돌아올 줄 알았고요. 그래도 미리 알려줬어야죠, 달링. 우리는 진입로를 벗어나 나무들 아래를 걸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걸음을 멈춘 뒤 키스했다. 어디 갈 수 있는 데가 없을까요?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냥 여기서 산책 정도만 할 수 있어요. 당신 오래 떠나 있었네요. 오늘로 사흘째죠. 하지만 돌아왔잖아요. 그녀는 나를 보았다. 나를 사랑해요? 네, 전에도 사랑한다고 말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요. 나는 거짓말했다. 당신을 사랑해요. 전에 그런 말은 한 적 없었다. 캐서린이라고 불러줄래요? 캐서린. 우리는 조금 더 걷다가 나무 아래 멈춰섰다. 이렇게 말해봐요. 나는 밤이 되자 캐서린에게 돌아왔다. 나는 밤이 되자 캐서린에게 돌아왔다. 아, 달링, 이제 돌아온 거죠? 그래요. 나는 당신을 너무 많이 사랑해서 아주 끔찍했어요. 이제 떠나지 않을 거죠? 그럼요. 언제나 돌아올게요. 아, 정말 사랑해요. 다시 손을 잡아줘요.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며 키스하려고 돌려 세우는데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감은 두 눈에 키스했다. 그녀는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그렇다 해도 괜찮았다.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매일 밤 장교용 육학에 가는 것보다는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 아가씨들은 남자에게 너무 들러붙는데
동료 장교들과 위아래층을 오르내리는 사이 애교를 떨며 남자의 군모를 일부러 거꾸로 쓰기도 했다. 나는 캐서린 바클리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 이건 게임이었다. 카드가 아니라 말로 하는 브릿지 같은 게임. 브릿지처럼 돈을 따기 위해 게임을 하거나 내기를 걸고 하는 척하면 그만이었다. 무엇을 건 게임인지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어디 갈 만한 데가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했다. 나는 욕구를 너무 오래 참고 있는 남자의 공경을 겪고 있었다. 그런 데는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좀 전에 어떤 상태였던 이제 그녀는 정신이 돌아온 듯 했다. 잠깐 저기 앉을까요? 우리는 평평한 돌벤치에 앉았고 나는 캐서린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내가 껴안으려 하자 거부했다. 많이 피곤하죠? 그녀가 물었다. 아니요. 그녀는 풀밭으로 시선을 내렸다. 우리 지금 아주 못된 게임을 하고 있죠? 게임이요? 둔한 척 하지 말아요. 둔한 사람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닙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고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잘 아는 방법대로 능숙하게 게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못된 게임이에요. 다른 사람들 생각을 언제나 그렇게 잘 압니까? 늘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라면 알아요. 나를 사랑하는 척 할 필요 없어요. 오늘 밤은 그만하죠. 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제발 쓸데없는 거짓말 말아요. 난 자꾸 멋진 쇼를 했고 이젠 괜찮아요. 난 미치지 않았어요. 정신이 나간 게 아니에요. 가끔은 약간 그럴 때가 있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친애하는 캐서린. 아주 묘하게 들려요. 캐서린이라는 말. 아까와는 발음이 다르군요. 그래도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좋은 사람. 신부도 그런 말을 했죠. 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만나러 와줄 거죠? 물론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당분간은 됐어요. 그녀는 일어나서 손을 뺐다. 잘 가요. 나는 그녀에게 키스하고 싶었다. 안 돼요. 그녀가 말했다. 너무 피곤해요. 그럼 당신이 키스해 줘요. 내가 말했다. 너무 피곤하다고요, 달링. 키스해 줘요. 그렇게 원해요? 네. 우리는 키스했고 그녀는 갑자기 입술을 뗐다. 안 돼요. 잘 가요. 부디 달링. 우리는 문까지 걸어갔고 나는 그녀가 복도 안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다. 그녀는 복도 안쪽으로 계속 걸어갔다. 나는 숙소로 돌아왔다. 무더운 밤이었고 산 위에서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산 가브리엘레 쪽에서 포화의 성광이 번쩍였다. 빌라 로사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덧창들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는 여전히 영업 중이었다. 누군가 노래를 불렀다. 나는 계속 걸어 숙소로 갔다. 옷을 벗는데 리날디가 들어왔다. 아하, 그가 말했다. 일이 잘 안 됐나 보군. 우리 베이비가 당황스러워 보이는데. 어딜 다녀오나? 빌라 로사에.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어. 베이비. 모두 노래를 불렀지. 자네는 어디 갔었나? 그 영국 여자를 만나서. 내가 그 영국 여자와 엮이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네. 7. 다음날 오후 나는 산속 제1대기소에서 돌아와 분류소 앞에 차를 세웠다. 부상자들과 환자들은 여기서 인식표와 각자에게 지정된 병원이 기재된 서류에 따라 분류되었다. 계속 운전했던 나는 차에 그대로 남고 운전병이 서류를 가지고 들어갔다. 날씨는 무덥고 하늘은 아주 맑고 푸르렀고 길은 먼지로 뿌옇게 뒤덮여 있었다. 나는 피아트의 높다란 좌석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일개 연대가 지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병사들은 더워서 땀을 뻘뻘 흘렸다. 몇몇은 철모를 썼지만 대부분은 배낭 뒤에 매달고 있었다. 철모가 너무 커서 대부분 귀청까지 덮었다. 장교들은 모두 쓰고 있었다. 병사들보다는 잘 맞는 것을 쓰고 있었다. 바실리카타 여단 병력의 절반이었다. 옷깃의 붉은색과 흰색 줄무늬를 보면 알 수 있다. 연대가 지나가고 한참 뒤 자기 소대에서 처진 나고병들이 지나갔다. 다들 땀과 먼지를 뒤집어 쓰고 기진맥진해 있었다. 몇몇은 상태가 몹시 좋지 않아 보였다. 마지막 나고병까지 사라진 후 한 병사가 걸어왔다.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다. 그가 걸음을 멈추고 길가에 주저앉았다. 나는 차에서 내려 다가갔다. 왜 그래? 그가 나를 쳐다보더니 일어섰다. 계속 갈 겁니다. 무슨 문제지? 전쟁이 문제죠. 다리는 왜 그렇지? 다리가 아닙니다. 탈장입니다. 왜 수송차를 타지 않았지? 내가 물었다. 왜 병원에 가지 않았어?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위님은 제가 일부러 탈장티를 풀었다고 하십니다. 어디 좀 보자.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습니다. 어느 쪽? 이쪽입니다. 나는 만져보았다. 기침해봐. 내가 말했다. 그럼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보다 곱절로 커졌습니다. 앉아있어. 내가 말했다. 부상자 서류 처리가 끝나는 대로 소속 군의관에게 태워다 줄 테니까. 제가 일부러 그랬다고 할 겁니다. 그들도 어쩌지 못할 거야. 내가 말했다. 이건 부상이 아니니까 전에도 이런 적이 있지 않나? 하지만 탈장 띠를 잃어버렸습니다. 병원으로 보내주겠지. 여기 남으면 안 됩니까, 중위님? 안 돼. 여긴 자네 서류가 없어. 운전병이 차에 타고 있는 부상병들 서류를 가지고 문 밖으로 나왔다. 4명은 105, 2명은 132입니다. 그가 말했다. 강 건너 야전 병원들이다. 자네가 운전해. 내가 말했다. 나는 탈장된 병사를 부축해 차에 태웠다. 영어 하십니까? 병사가 물었다. 물론이지. 이 빌어먹을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악이지. 정말 그렇습니다. 젠장 정말 최악입니다. 미국에 살았나? 네, 피츠버그에 있었습니다. 저는 중위님이 미국인이시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네, 이탈리아어 그런 대로 괜찮지 않나? 그래도 미국인이시라는 걸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또 미국인이군. 운전병이 탈장된 병사를 바라보며 이탈리아어로 말했다. 저 중위님, 저를 꼭 제 연대로 데려가셔야 합니까? 그래. 군의관 대위님도 제가 탈장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악화시켜 전선에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고 그놈의 탈장띠를 버렸고요. 그랬군. 다른 곳으로 데려가 주시면 안 됩니까? 여기가 전선에서 가까운 곳이라면 가장 가까운 구호소에 데려다 줄 수 있겠지만 여기 후방에서는 서류가 있어야 해. 돌아가면 저를 수술해서 내내 전선에 배치할 겁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중위님도 내내 전선에만 있고 싶진 않으시겠죠? 그가 물었다. 그렇지. 제기랄 정말 빌어먹을 전쟁 아닙니까? 들어봐. 내가 말했다. 차에서 내린 다음 자네는 아무 데서나 넘어져 머리에 혹을 만들어봐. 그럼 내가 돌아오는 길에 자네를 태워 병원에 데려갈 테니까. 여기서 잠깐 멈춰 알도. 우리는 길가에 차를 세웠다. 나는 그가 내리도록 부축했다. 꼼짝 않고 여기 있겠습니다, 중위님. 그가 말했다. 이따 보지. 내가 말했다. 우리는 계속 달려 1마일쯤 앞에서 아까의 연대를 추월했고 부연 눈썩인 물이 다리 기둥 사이로 빠르게 흐르는 강을 건너고 들판을 가로질러 야전병원 2곳에 부상병들을 인계했다. 빈 차로 돌아올 때는 내가 운전을 했고 피츠버그 출신 병사를 찾기 위해 속도를 올렸다. 더 뜨거워진 날씨에 한층 더 걸음이 느려진 아까의 연대를 또다시 지나쳤다. 그 다음은 나고병들을 지나쳤다. 옅고 말이 끄는 구급차 한 대가 길가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2 사람이 탈장된 병사를 들어올려 차에 태우고 있었다. 그들이 병사를 데리러 돌아온 것이다. 병사는 나를 향해 고개를 저었다. 철문은 벗겨지고 이맛은 아래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콧등이 까지고 피가 흐르는 부분과 머리카락은 먼지 투성이었다. 이 혹 좀 보십시오, 중위님. 그가 소리쳤다. 소용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데리러 왔단 말입니다. 숙소로 돌아왔을 때는 5시였다. 나는 세차하는 곳에서 샤워를 했다. 그런데 내 방의 열린 창문 앞에서 바지와 속 셔츠만 입은 채 보고서를 작성했다. 공격은 이틀 뒤 시작이고 나는 구급차를 끌고 플라바로 가게 될 것이다. 미국에 편지 보낸 지가 오래되어 써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오랫동안 손을 놓은지라 쓰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딱히 쓸 말도 없었다. 내가 잘 지낸다는 안부만 남기고 모두 지운 뒤 교전지역 군사협서를 2장 붙였다. 이것이면 된다. 미국이라면 이 이상하고 수수께끼 같은 엽서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전선 역시 이상하고 수수께끼 같지만 오스트리아 군과 벌이는 다른 전투에 비하면 이 전역의 상황은 꽤 양호하고 굳건히 버텨내고 있었다. 오스트리아군은 나폴레옹에게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 만들어진 군대였다. 어느 나폴레옹이든 간에 우리 군에도 나폴레옹 같은 인물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뚱뚱하고 지나치게 혈색이 좋은 카도르나 장군, 당시 이탈리아 최고 사령관입니다. 카도르나 장군과 길고 가는 목에 염소 수염을 기른 키 작은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왕밖에 없었다. 우익 전선에는 아우스타 공작이 있었다. 아우스타 공작 이탈리아 왕족
1차 대전 당시에 육군 사령관으로 복무하며 불패의 군대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하네요. 아오스타 공작이 있었다. 그는 위대한 장군이라기엔 지나치게 잘생겼지만 남성적인 외모를 지녔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왕이 되길 바랐을 것이다. 사실 그는 왕처럼 보였다. 그는 왕의 숙부이고 제3군을 지휘했다. 우리는 제2군 소속이었다. 제3군은 영국 포병대가 속해 있었다. 나는 밀라노에서 그 포병대 소속인 두 사람을 만났었다.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고 함께 유쾌한 밤을 보냈다. 둘 다 덩치는 컸지만 수줍음이 많고 쑥스러움을 탔으며 매사에 고마워하는 사람들이었다. 나도 영국군에 있다면 좋을 텐데 그랬다면 사정은 훨씬 단순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랬다면 전사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구급차 근무로는 전사하지 않는다. 아니 심지어 구급차 부대에서도 전사자는 나온다. 영국군 구급차 운전병들이 이따금 전사했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전쟁에서는 아니다. 이 전쟁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에게 이 전쟁은 영화 속 전쟁만큼이나 위험하지 않은 느낌을 주었다. 그래도 나는 전쟁이 끝나길 기도했다. 어쩌면 이번 여름에 끝날지도 모른다. 오스트리아가 항복할 수도 있다. 그들은 다른 전쟁에서 언제나 그랬다. 이 전쟁의 문제는 대체 뭘까? 모두가 프랑스군은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리날디는 프랑스군이 반란을 일으켜 파리로 진군했다고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고 내가 묻자 그는 그건 진압됐어 라고 대답했다. 나는 전쟁 없는 오스트리아에 가고 싶다. 블랙 포리스트에 가고 싶다. 블랙 포리스트. 예. 이 독일 남서부의 산지 슈바르츠 발트의 영어 이름인데 하르츠 산맥에도 가고 싶다. 독일 중부에 있는 산지입니다. 그런데 하르츠 산맥은 어디에 있을까? 카르파티아 산맥, 슬로바키아, 폴란드, 서부, 우크라이나 등에 걸친 큰 산맥입니다. 카르파티아 산맥에서도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어쨌든 거기는 가고 싶지 않다. 좋은 곳일 수도 있지만 전쟁만 없다면 스페인에 갈 수도 있다. 해가 머물며 신선해졌다. 저녁을 먹고 캐서린 바클리를 만나러 가야겠다. 그녀가 지금 옆에 있다면 좋을 텐데. 함께 밀라노에 있다면 좋을 텐데. 캐서린 바클리와 코바에서 식사를 하고 무더운 저녁 비아 만초니를 걸어 내려가 운하를 건너 거닐다가 호텔에 가고 싶다. 어쩌면 그가 응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나를 전사한 애인인 척 대하고 함께 호텔 문으로 들어서면 수인은 모자를 벗고 나는 프런트에 가서 열쇠를 받고 성강기 옆에 서 있던 그녀와 함께 성강기에 타고 성강에는 층마다 덜컥거리며 느릿느릿 올라가 우리 층에 서고 보이가 문을 열어 잡고 기다리고 그녀가 내리고 내가 따라 내리고 우리는 복도를 걸어가고 나는 열쇠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 전화기를 들고 카프리 비앙카 한 병을 언제 버킷에 얼음을 가득 채워 가져다 달라고 주문하고 곧이어 복도에서 버킷에 얼음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보이가 문을 두드리며 나는 문 밖에 놓고 가달라고 할 것이다. 날이 너무 무더워 우리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고 창문은 모두 열려 있고 지붕 위로 제비들이 날아다니고 날이 어두워져 창가로 다가가 보면 지붕 위를 날아다니던 아주 작은 박쥐들이 날개를 접고 나무에 매달려 있고 우리는 카프리를 마실 것이고 문이 잠겨 있어 무덥고 우리에게는 시트 한 잔과 온 하룻밤이 있고 밀라노의 무더운 밤이 지내도록 사랑을 나눌 것이다. 일은 그리 되어야 마땅하다. 빨리 저녁을 먹고 캐서린 바클리를 만나러 가야겠다. 식당에서는 모두 하나같이 말이 많았다. 오늘 밤은 조금이라도 마셔야 형제처럼 어울릴 것 같아 나도 조금 마시고 신부와 아일랜드 대주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마을은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성당의 초대 대주교였던 존 아일랜드로 철저한 금욕과 정치적 부패 척결을 주장한 분이라고 하네요. 아일랜드 대주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고매한 인격의 대주교는 부당한 일을 당한 것 같았는데 나도 미국인으로서 그 일과 무관하지는 않은 셈이었지만 사실 나는 그 일을 전혀 모르면서 아는 척했다. 결국 전부 오해에서 비롯된 일 같았는데 그 원인에 대해 신부가 그렇게 명석한 설명을 하는데 전혀 몰랐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신뢰가 닿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이름이 멋지다고 미네소타 출신이라 멋진 이름을 갖게 되었을 거라 생각했다. 미네소타의 아일랜드, 위스콘신의 아일랜드, 미시간의 아일랜드 그 이름이 멋지게 들리는 것은 섬과 바람이 같기 때문이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다른 사정이 있습니다. 네. 신부님 맞습니다. 신부님. 아마 그렇겠죠. 신부님. 아니요 신부님.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신부님. 그 문제는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요, 신부님. 신부는 좋은 사람이지만 따분했다. 장교들은 좋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따뜻했다. 왕은 좋은 사람이지만 따분했다. 와인은 좋지도 따분하지도 않았다. 와인을 마시면 치아의 에나멜 질이 벗겨져 입천장에 들어붙는다. 그래서 그 신부는 구금됐어. 로카가 말했다. 그의 몸에서 3% 공채들이 발견됐거든. 물론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이지. 여기라면 절대 체포되지 않았을걸. 그는 5% 공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어. 베지에에서 있었던 일이야. 프랑스 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베지에에서 있었던 일이야. 나는 때마침 그곳에 있었고 신문기사를 보고 교도소에까지 가서 면회를 신청했지. 공채를 훔친 건 확실했어. 나는 한마디도 못 믿겠는데? 리날디가 말했다. 마음대로 해. 로카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여기 우리 신부님을 위해서 얘기한 거야. 아주 유익한 정보잖아. 신부님은 내 이야기를 고맙게 받아들일 거야. 신부가 미소 지었다. 계속하세요. 그가 말했다. 듣고 있으니까요. 물론 채권 일부에 관해서는 설명이 되지 않았지만 신부는 3% 공채와 몇 장의 지방 공채도 가지고 있었어. 어느 지방 공채였는지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래서 내가 교도소로 찾아간 거지. 자,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야. 나는 신부의 간방 앞에 서서 고해성사라도 하듯 말했어.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신부님.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모두 박장대소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신부가 물었다. 로카는 이 질문을 무시한 채 내게 그 농담에 대해 설명했다. 내 이야기의 요점을 알겠지? 요점만 파악한다면 꽤 웃기는 농담인 것 같았다. 그들은 내 술잔을 또 채워줬고 나는 샤워실 아래 배치된 영국군 일병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러자 소령은 체코슬로비아군 병사 11명과 헝가리군 상병 이야기를 했다. 와인을 좀 더 마신 뒤 나는 1페니짜리 동전을 비롯한 기수 이야기를 했다. 소령은 잠에 잠 못 드는 공작 부인 이야기와 비슷한 이탈리아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때쯤 신부는 자리를 떴고 나는 미스트랄이 몰아치는, 이 미스트랄은 프랑스 남부 지방에서 주로 겨울에 부는 차갑고 거센 북서풍, 미스트랄이 몰아치는 마르세유에 새벽 5시에 도착한 지방 순회 셀즈맨 이야기를 했다. 소령은 내가 술을 잘 마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나는 아니라고 했다. 소령은 사실일 거라며 바쿠스의 시신을 걸고 진위를 가려보자고 했다. 바쿠스는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바쿠스는 아니에요. 아니, 바쿠스에 걸어야지. 그가 말했다. 나는 필리포비 센차 바시를 상대로 컵으로든 잔으로든 대적해야 했다. 바시는 이미 나보다 2배는 더 마셨기 때문에 시합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나는 새빨간 거짓말 말라고. 바쿠스든 바쿠스가 아니건 필리포 빈센차 바시건 바시 필리포 빈센차건 간에 저녁 내내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았다고 반박하고는 그나저나 자네 이름이 뭔가 하고 물었고 그러자 그는 그럼 자네 이름은 페데리코 엘리코인가 엘리코 페데리코인가 이 프레드릭 헨리를 이탈리아식으로 부르는 게 페데리코 엘리코랍니다. 인가 하고 물었다. 내가 바쿠스는 집어치우고 누가 더 술이 센지 가리자고 하자 소령이 우리 둘의 머그잔에 레드 와인을 따르고는 시작하라고 했다. 절반쯤 마시자 나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가려고 했던 곳이 기억났기 때문이다. 바시가 이겼습니다. 내가 말했다. 저 친구가 더 세요. 저는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죠. 리날드가 말했다. 약속이 있거든요. 제가 압니다. 가야 합니다. 다른 날 밤에 하지. 바시가 말했다. 다른 날 밤 자네 상태가 더 좋을 때 하자고. 그는 내 어깨를 철썩 쳤다. 테이블 위에 촛불이 켜져 있었다. 장교들은 다들 한껏 기분이 좋았다. 편히 쉬십시오 여러분. 내가 말했다. 리날디가 나를 따라섰다. 함께 문 밖에 서 있을 때 그가 말했다. 취한 채로 가는 건 좋지 않아. 안 취했어 리닌. 리닌은 리날디의 애칭입니다. 안 취했어 리닌. 진짜야. 커피 콩이라도 씹어. 쓸데없는 소리. 내가 좀 가져올게. 베이비 여기 좀 긋고 있어. 그가 볶은 커피콩을 한 줌 가지고 왔다. 이걸 씹어 베이비 행운을 빌어. 바쿠스행의 말이가. 내가 말했다. 내가 같이 가주지. 나는 완전 멀쩡하다고. 우리는 마을을 바로질러 걸어갔고 나는 커피콩을 씹었다.
영국 병원 빌라로 들어가는 차량 진입로 입구에서 리날디가 작별 인사를 했다. 잘 가, 내가 말했다. 자네도 들어오지 그래?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가 말했다. 나는 그보다는 단순한 쾌락이 좋아. 커피콩 고마워. 천만에 베이비 천만에. 나는 진입로를 끌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양쪽에 늘어선 사이프러스들의 윤곽이 선명하게 보였다. 뒤로 돌아보자 리날디가 서서 지켜보고 있어 나는 손을 흔들어 주었다. 나는 빌라 응접실에 앉아 캐서린 바클리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누군가 복도를 걸어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캐서린이 아니었다. 미스 퍼거슨이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캐서린이 오늘 밤은 만날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래요. 유감이군요. 어디가 안 좋은 건 아니겠죠?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많이 걱정하더라고 전해주겠습니까? 네, 그러죠. 내일 만나러 와도 괜찮을까요? 네, 그럴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말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문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외롭고 공허한 기분이 들었다. 캐서린과 만나는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했고 술을 마시느라 약속을 잊을 뻔하기도 했지만 막상 그녀를 만나지 못하자 외롭고 허전했다. 8. 다음날 오후 그날 밤 강 상류 쪽에서 공격이 개시되고 구급차 4대를 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모두가 과시하듯 전략적 지식을 떠들어댔지만 그 공격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선두 차량을 타고 가다가 영국 병원 입구를 지날 때 운전병에게 잠시 멈추라고 말했다. 다른 차량들도 멈추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다른 운전병들에게 계속 가라고 말하고 코르몬스로 가는 도로 교차점에서도 우리가 따라잡지 못하면 거기서 기다리라고 했다. 나는 서둘러 차량 진입로로 올라가 현관홀에서 미스 바클리를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지금은 근무 중입니다. 잠깐이라도 볼 수 없습니까? 그들은 알아보기 위해 당변병을 보냈고 잠시 후 그녀가 당변병과 함께 나왔다. 몸은 좀 나아졌는지 보려고 들었어요. 근무 중이라고 해서 잠깐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녀가 말했다. 어제는 더위를 먹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가야 해요. 잠깐 문 밖으로 나갈게요. 정말 괜찮은 거죠? 문 밖으로 나오자 내가 물었다. 네, 달링. 오늘 밤에 올 건가요? 아니요. 플라바 위쪽에서 쇼가 벌어질 판이라 가는 길입니다. 쇼라니요? 별것 아닐 겁니다. 그래도 돌아올 거죠? 내일이요. 그녀는 목에서 무언가를 풀어 내 손에 쥐어주었다. 성 안토니오예요. 그가 말했다. 내일 밤에 와요. 가톨릭 신자가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성 안토니오는 꽤 효력이 있다고들 하니까. 당신을 위해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럼 안녕.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작별 인사나 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착한 소년처럼 행동하고 몸조심해요. 안 돼요. 여기서는 키스는 안 돼. 안 돼요. 알겠어요. 돌아보니 그녀는 계단 위에 서 있었다. 그녀가 손을 흔들자 나는 내 손에 입을 맞춘 뒤 그녀를 향해 피어 보였다. 그녀는 다시 손을 흔들었고 나는 진입로를 나와 구급차에 올라타 출발했다. 성 안토니오는 조그마한 흰색 금속 캡슐에 들어있었다. 나는 캡슐을 열어 손바닥에 성 안토니오를 떨어뜨렸다. 성 안토니오입니까? 운전병이 물었다. 응, 저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운전대에서 오른손을 떼어 재킷 단추를 하나 풀더니 셔츠 안쪽에서 끄집어냈다. 보이십니까? 나는 성 안토니오를 다시 캡슐에 넣고 가나다란 금줄과 함께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안 거십니까? 거시는 게 나을 텐데요. 그러라고 만든 겁니다. 그럴까? 내가 말했다. 나는 금줄이 고리를 풀어 목에 걸고 다시 채웠다. 성자는 내 군복 바깥쪽에 매달렸고 나는 재킷의 목 부분을 풀고 셔츠 기스의 단추를 풀어 성자를 셔츠 안으로 늘어뜨렸다. 차가 달리는 동안 캡슐에 든 성자가 가슴에 닿는 것이 느껴졌다. 그 뒤로 곧 그것을 잃어버렸다. 부상당한 뒤로 끝내 찾지 못했다. 어느 구호소에서 누군가 죽었을 것이다. 다리를 건너며 속도를 내자 이었고 양쪽에서 달리는 차량들이 일으키는 흙먼지가 보였다. 굽이진 도로에서 아주 조그맣게 보이는 차량 3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나무들 사이를 달리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잡고 추월한 뒤 곧 언덕으로 올라가는 도로로 꺾어들었다. 맨 앞차에 탄다면 호송대로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나는 편히 기대앉아 시골 풍경을 바라보았다. 강에 가까운 산기슭을 달리다가 오르막으로 올라가자 멀리 북쪽으로 정상에 눈이 덮인 높은 산들이 보였다.
뒤를 돌아보니 차량 세대가 적당한 간격을 유지한 채 먼지를 일으키며 올라오고 있었다. 우리는 짐을 실은 노새들과 붉은 페즈를 쓰고, 페즈는 이슬람 국가대에서 주로 남자가 쓰는 술이 달리고 챙이 없는 원통형 모자입니다. 페즈를 쓰고 그 옆에서 걷는 사람들의 긴 행렬을 지나쳤다. 베르사 글리에르였다. 베르사 글리에르, 빠른 기동력으로 기습작전을 주로 수행하던 이탈리아 경보병대 베르사 글리에르였다. 노새 행렬을 지나치자 길은 텅 비었고 우리는 언덕을 올라갔다가 기다란 언덕 3인을 타고 강변 계곡으로 내려왔다. 양쪽에 나무들이 있었고 오른쪽 나무들 사이로 맑고 빠르고 얕은 강물이 흘렀다. 수심이 얕고 좁은 수로를 따라 모래와 자갈이 깔려 있었는데 어떤 곳은 강물이 자갈 깔린 강바닥 위에 반짝이는 천을 깐 것처럼 보였다. 강 기슭 가까이 깊은 웅덩이들의 물은 하늘처럼 붉은 빛을 띠었다. 강 위에는 아치형 돌다리들이 보였는데 거기서부터 큰 길이 여러 길로 갈라졌다. 우리는 남쪽 담장 옆에 배나무들이 촛대처럼 늘어선 석조 농가들과 들판의 나지막한 돌담을 따라 달렸다. 계곡을 끼고 한참 올라가다가 구부러지며 또다시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가파른 오르막의 밤나무 숲 사이를 꾸불꾸불 지나자 마침내 산 덩성이를 따라 뻗은 평평한 길이 나왔다. 내려다보니 아래쪽 숲 사이로 두 나라의 군대를 갈라놓은 강줄기가 햇빛에 반짝거리고 있었다. 우리는 산 덩성이를 따라 뻗은 울퉁불퉁한 새 군사도로를 달리며 북쪽으로 두 개의 산줄기를 보았는데 설성까지는 어두운 푸른색이었지만 햇빛이 비치는 위쪽은 희고 아름다웠다. 능선을 따라 계속 올라가자 세 번째 산줄기가 보였는데 더 높고 백악처럼 하얗고 주름진 설산에 묘하게도 평지가 드문드문 보였고 그 너머로도 아득히 멀리까지 산들이 있었지만 육안으로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모두 오스트리아의 산들이었고 우리 쪽에는 그런 산이 없었다. 앞쪽에서 길이 오른쪽으로 둥글게 구부러졌고 내려다보니 숲 사이로 내려가는 비탈길이었다. 그 길에 군대와 군용 트럭과 산악포를 실은 노새들이 있었고 비탈길 옆쪽으로 가면서 내려다보니 저 멀리 강이 보이고 강을 따라 침목 깔린 철도, 언덕 아래 강을 가로지르는 낡은 다리, 그 앞쪽으로 우리가 점령할 작은 마을의 부서진 집들이 보였다. 우리가 그 길을 내려와 강을 따라 이어지는 간선도로로 들어섰을 때는 주위에 어둠이 내려 있었다.